가오경자도 그런데 발음은 이렇게 계룡산 그림인데, 하여튼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시각을 딱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혹세무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게 혹 넘어가가지고 유사 종교 이렇게 빠진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거 또 이런 거 좀 아는 사람은 교주 노릇하고 막 이래서 저는 아주 교주 이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확 다 그냥 공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우린 밖에서 댕기면서 다 알아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계룡산에 갔어요. 계룡산에 갔는데 계룡산 전체가 산 전체가 통돌이랍니다. 바위 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운이 세겠죠, 그죠? 우리 여기 지금 북한산 인수봉 해군대 저런 바위 돌이 끊어지지 않고 이 계룡산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룡산 터 기운이 말도 못하게 센 건 사실일 겁니다. 이 이름도 계룡이에요. 계룡. 닭개자에 용용자인데 머리 부분에 닭벼슬 같이 있고 몸 쪽으로 가면서 이제 용처럼 생겼다 해서 계룡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룡산 전체로 봤을 때 천왕봉에서 봤을 때 좌청룡 우백호가 한쪽은 닭, 한쪽은 금계, 한쪽은 용.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계 보셨어요? 금계라고 닭인데 이 꽃꽁처럼 생겼는데요. 머리에 노란 색깔이 있고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걸 금계라 그래요. 금닭이라 그랬는데 봉황이 또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대하면 봉황이 금계라. 그래서 그 풍수하는데 왜 금계포란령 들어보셨죠? 금계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그거는 전부 다 용 모양을 하고 있는 걸 금계포란령이라 그래요. 단순한 닭이 아니라. 저 이제 금계를 키워봤거든요, 절에서. 금계가 머리가 그래서 이걸 금계 한쪽 꽁우리는 금계고 한쪽 꽁우리는 용이다 이래서 계룡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갔던 계룡산 갑사에 갔을 때 거기 주련이 있어요. 딴 데 없는 주련. 거기서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한테 제가 위에 거 설명했는데 한번 여기에 또 다른 것도 밑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주련 있죠, 그죠? 써놨죠? 개화위룡 닭이 용으로 변하니 천하의 으뜸일세. 삼성각이 장엄하여 시방세계에 옹호하고 간산에 운이 돌아와 신령스런 서기가 내림에 만년토록 밝은 덕성 그 향기를 널리 풍기리라. 요거는 이제 계룡산 갑사에 삼성각이 있는 주련이고,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계룡산 갑사 처음 딱 갔을 때 계룡 갑사 파란 색깔로 딱 써져 있는 그 큰 강당 건물이 있었죠. 거기에 기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요게 그 주련입니다. 그거 보세요. 갑생삼각 법문계 감불연화 군자대 대몽인천 수대가 수정봉탑 견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것부터 보시면 이제 계룡 갑사 뜻이 여기 나와요. 닭이 용으로 변하니 천하의 으뜸일세. 이게 갑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최고를 갑이라 그래요, 그죠? 어르신들 그래 자네가 갑일세 이래요. 요즘 말로 짱. 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사 이러면 짱절 이런 거예요. 요즘 애들 지금 최고의 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사랑이 갑천하다. 천하. 왜 갑자을죽에서 갑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으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삼각 삼성강이 장엄하여 시방세계에 옹호하고, 이건 삼성강이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에 간산이란 말이 나와요. 간산에 운이 돌아와 신령스러운 서기가 내리며 만년토록 밝은 덕석 그 향기를 널리 풍기리라 했을 때 이 간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어느 주련에도 볼 수 없는 이 간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간산이 그러니까 간산 이러면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간산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간방이라 그러고, 간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 주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주역에서는 여기가 형제로 따질 때는 소남, 맏아들 말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그 다음에 이 방위로 볼 때는 동북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간산에서 회운, 간산의 운이 돌아오니 간산의 운이 돌아서 신령선을 서기가 내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산은 또 좀 이따 설명드리고 밑에 또 보세요. 밑에는 갑생삼각에서 갑이는 이제 갑사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여기서 삼각을 만들어내니 우리도 여기 지금 삼각산이죠. 네. 예. 그러니까 왜 삼각이냐면 군대 그다음 만경대 여기 삼각형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도는 1을 만들어내고 1이 2를 만들어내고 2가 3을 만들어내고 3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여기에 자녀가 나오죠, 그죠? 이게 되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의 그 형태가.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우리 여러분 모을 집자 있죠? 모을 집자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나무에 새가 3마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줄여서 이제 하나만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무리 중자, 대중할 때 중자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사람이 3명 있는 겁니다. 3명만 있으면 대중입니다. 3명만 있으면 대중.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조계종 마크도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3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우리 불법성 삼보가 온 세상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그런 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삼각산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게 구족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룡산도 위에 봉우리가 3개가 이렇게 딱 돼 있나 봐요. 계룡산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삼각을 만들어내니 거기서 법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법문이 나온다. 여기서 삼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삼각이 될 건데 거기는 간불연화 군자대라는 여기 지금 간산이란 말이 있었는데 여기 간불이란 말을 써요. 이건 다른 중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간불. 간방에 붙여 미륵불을 간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우리 묘봉스님 계셨던데 대접전 갔죠? 대접전 주례에도 간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었어요. 예. 예. 금구 간불 이렇게 돼 금몽으로 한 간불이 간방에 붙여가 미륵불이 이렇게 돼서 이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미륵불이 없다는 걸 당연시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계룡산에 그냥 쓰는 거예요. 이 간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간불이 연화대를 탁 펼치는 이것이 군자 누대가 되니 대몽 인천 수대각이요. 우리 늘 했던 거지요. 큰 꿈에서 인간 천상 세계에 큰 꿈을 꾸고 있다가 누가 크게 깨달을 건가? 꿈을 깰 건가 말이에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꿈을 깰 건가? 수정봉탑 견열해라. 그 수정봉의 탑이 열애를 보리라. 수정봉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계룡산인데 여기 이제 천안봉이면 여기에 갑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동학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산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갑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금잔디고개라는 게 있고, 그죠? 조금 더 가면 남매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동학사 나오죠. 이게 금잔디국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신흥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신흥암이라는 암자가. 근데 신흥암이라는 암자를 딱 법당 위에 딱 보면 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자연적인 탑인데 바위가 딱 탑처럼 딱 쌓아져 있어요. 여기 그게 이제 요 천진모탑이라고 부릅니다. 천진모탑.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모탑이 있고 그 봉우리 위에 요 뒷봉우리가 수정봉입니다.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수정봉에 그 천진모탑이 방광한대요. 바위 사람이 만든 탑이 아닌데 그때 방광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봉에 있는 그 천진모탑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뭔 말입니까? 계룡산에서 꿈을 깨는 도인이 나와서
간불이 여기에 이리로 여기서 나신다 이 뜻이잖아, 그죠? 갑사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룡산에서 도인이 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부처님이 간불이다, 미륵불이다, 여기 간산이다. 근데 이 간산이라는 건 우리나라 산 전체지만 여기서 간산이라고 하는 이 계룡산이라는 걸 대표해서 이 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간산의 중심을 계룡산으로 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일제시대 때 이미 앞으로 지구의 중심이 계룡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서요. 태평양 전쟁만 이기면 우리나라의 황궁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살 터를 그러니까 이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일본 사람 전체를. 그럼 우리나라 사람 전부 만주로 내쫓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만 이기면. 왜 그랬냐면 그 일본 사람 알았던 거죠. 이 지구의 중심이 계룡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유키사와 박사 이런 사람들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그 형태가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공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주고 이쪽이 논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새로 이 계룡대 덕분에 생긴 계룡시. 여러분 개 타셨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다 설명을. 그죠? 여기가 이제 대전이고 여기가 이제 유성입니다. 이쪽 뒤에가 여기가 세종시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갑사가 여기 있고 동학사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신원사라고 있습니다. 신원사에 중악단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중자 써서 중악이래요. 그러니까 상악단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고 하악단은 지리산에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중악단이 계룡산 신원사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중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계룡산을. 그 말인 즉슨 여러분 지리적 위치로 볼 때는 계룡산이 중심 아니죠. 근데 여기를 중심이라고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때 경주가 나라 전체의 중심이 아니지만 신라 때는 경주가 중심이죠.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중악이라고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여기에 지금 봉우리 이름이 천왕봉이에요. 하늘에서 황제가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왕자로 고칩니다. 우리나라를 천왕봉이라고. 지금 이거 지금 다시 바꿨어요. 우리가 천왕봉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막 천왕봉 꼭대기에 군사시설이 막 있는 게 다 없애야 됩니다. 여기에 천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천단이 있었습니다. 이 봉우리 밑에 여기에 태조 이성계가 자리를 잡았던 대궐평. 여기 이제 우리가 마포 왔던 주초석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계룡대 안에 3군, 6회 공군 3군 사령부가 있는 여기 이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기 이제 계룡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계룡산과 자미원국 그랬죠. 이 자미원국을 이걸 요즘은 인터넷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쳐봤더니 뭐 드라마가 하던데요 지금. 뭐 자미원국이 막 나오고 이래요. 자미원국을 찾는 뭐 드라마가 있대 요즘. 세상 참. 근데 여기 그게 뭔가 이게 뭔가 좀 신비로우면 안 돼. 그죠?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자미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담원자예요. 담원자. 담벼락. 하늘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맞죠? 북극성 주변으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북극성이 있는데 나머지 별자리들이 배열을 하고 있죠. 북두 칠성도 있고 남두 육성도 있고 뭐 삼성 우리 삼성 할 때 삼성 현대 할 때 삼성도 삼태성 별자리 이름이잖아요. 이 별자리들이 다 있어요. 얘들은 돌아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돕니다. 딴 건 다 움직여도. 그러니까 이 도교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극성은 하늘의 황제고 나머지는 신하가 이 황제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방위 잡을 때 북극성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국이 이렇게 감싸 안을 이렇게 해서 막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별자리에. 여러분 1학기 때 제가 그 운주사 와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이 북극성에 이 뭡니까 옥황상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옥황상제가 있어서 황제가 뭔가 어떤 그 황제가 있는데 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이름이 자미궁이라는 거예요. 자미궁 궁궐 이름이 여기 자미궁이 여기 있고 이렇게 여기 뭐 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런 군대도 있고 뭐 군졸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쫙 이게 모습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경복궁 가보시면 근정전 있고 주변에 정각들이 있고 삥 둘러가면서 담이 쳐져 있죠. 그 종묘 같은 데도 공사 같은 데도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담을 이제 자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미 궁궐을 중심으로 크게 돼 있는 전체적인 터전이 자미원이겠죠. 하늘에 있는 형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형국, 하늘에 있는 모습이 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자미원 모습을 그대로 했는 땅의 모습이 별자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했는 데를 자미원국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장소가 있다고 치면 도교에서 이 풍수에서 그렇게 치면 그 자리에 여기에 왕궁을 지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나 뭐나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니까 내정 간섭 못하는 거죠. 자주국방이 되는 거예요. 힘이 세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를 자미원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를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눈 밝은 사람들이 찾겠죠. 근데 우리 그때 운주사 와불 얘기한 것은 운주사 와불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도성국사가 지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고려시대 때 그 칠성바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주변에 천불 천탑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그걸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 보고 여기에 이 별자리 보고 막 탑도 하나씩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한 거지. 그러면 거기가 이제 자미원국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늘의 별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막 이 능선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탑도 이상한 데 있고 이렇잖아요. 그 이제 하늘 별자리에 따놓은 겁니다. 그 장소에 이제 미륵불이 딱 서면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남의 간섭 안 받고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읍지를 특히나 도읍지를 정하게 될 때 그러한 자미원국을 찾아 나서겠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을 하기 전에도 태조 이성계는 그런 장소를 찾으러 도읍터를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개성이 송악이 개경이 이제 땅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우리 여러분 농사 지으면 땅 너무 오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장소를 올 때 우리 이제 서울 한양도 그 대상이 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계룡대 안에 있는 신도안 여기도 대상이 됐고 뭐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겠죠. 근데 권중화라고 하는 그 아주 눈 밝은 그 분이 여기를 자미원국이다 그래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무학대사고 내려와 봤어요. 좋다 무학대사. 그래서 여기 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륜이 그 육아의 하륜이 반대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다른 풍수 체계에 의하면 그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정도전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한 1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서울로 지금 우리 한양으로 이제 터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무학대사는 지금 자리 말고 저기 저 사직단 쪽, 그 다음 경희국 쪽 이쪽에서 동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지키지 않고 무조건 이제 남양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정도전이 이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정남양이죠, 그죠? 경복궁이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할 때도
무학대사는 정남향으로 하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복궁에 딱 보시면 남산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저 걸리 관악산이 보인다. 정남향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무학대사는 남산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을.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그 서울도 굉장히 큰 좋은 터였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받았지. 뭐 풍수 이론에 의거하면 내정 간섭을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진짜 그런 장소에 잡았다고 한다. 아니면 제대로 잡았다고 한 무학대사를 얘기를 듣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러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왕위에 못 올라가요. 조선이. 예, 그러니까 최초로 첫 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단종입니다. 단종이 그렇게 무참하게 저거 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힘들었어요. 이제 풍수하는 사람들은 인걸은 지령이라 그래. 세상 사람은 전부 다 태어날 때 하늘의 별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하늘의 기운이 그대로 땅에 스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계포라는 얘기들은 봉황이 땅이 만들어져서 그 봉황이 오는 게 아니라 봉황의 기운이 오면 봉황 모양이 되고 하늘에 용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용 모양이 되고 이런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나려면 집을 좋은, 그러니까 집터를 처음에는 부모님 그 묘지 그 산소짜리 좋은 데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터에서 살아야 후손이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옛말에 좋은 뭐 산에 이런 기운을 못 받으면 정 안 되면 논두렁 기운이라도 받고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 하여튼 참 사람들이. 그런데 이 터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천문과 지리, 하늘의 별자리하고 땅의 이 산의 형세가 서로 다 이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그게 하는데 그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온 국토에 좋은 그런 장소를 이 절이 도인스님들이 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귀족 몇 명이서 자기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이 화계사의 이 좋은 터에 돈 많은 사람 한 명만 산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그죠? 이게 지금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좋은데 와서 이렇게 갑사, 동학사 이런 데 가서 탁 기도하면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스님들이 좋은 터에 다 절을 지은 거야. 먼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절로 가 해서 쫓겨난 사람 다 절로 오는 겁니다. 뭐 실패했는 사람, 뭐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막 이런 사람 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좋은 데 와서 기도하고 그 좋은 기운 받아서 다시 이제 새로 재기하고 훌륭하게 기도해서 이 복도 짓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절을 지어요.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 딱 모셔놓고 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우리 국토에 대한 풍수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잠이원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 한양터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전례적으로 이 여기를 잡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감록이라든지, 그죠? 계룡산에서 이제 뭐 도인이 내려온다, 미륵이 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저 토정, 이토정,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많은 안사고 뭐 이런 전부 다 이 중심으로 계룡산 중심, 계룡산 신앙이 형성됐던 거예요. 이 터가 잠이원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뭔가 세상에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될 때 이 터에 국왕이 앉아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세계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 있어서 흥선대원군은 이 계룡산에 사람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 어쨌든 우리는 여기가 감방의 중심이고 이 잠이원국이고 여기에 언젠가 여기에 청와대를 짓고 중앙청을 짓고 뭘 하면 여기서 이제 내정 간섭을 안 받고 자주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뭔가 중심 북극성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가서 이제 독 공부하러 막 계룡산에서 3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게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대골표 여기가 앉아봤잖아, 그죠? 여기가 좌선에 갔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잘 보존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적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계룡대인데 우리 숭상큰 스님이 무상사라고 하는 데를 세워있어요. 무상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무상사. 지금 계룡산 주변에 신원사, 갑사, 동학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자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무상사가 있습니다. 숭산 스님께서 거기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 향적봉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국사봉이라 그래요. 이게 계룡산 국사봉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나라 일을 의논했다 그래서 국사봉이고, 그 다음엔 여기에 나라를 대표하는 도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국사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사봉 등산하는 사람들은 무상사 주차장에서 일단 만납니다. 등산의 시작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스님 무상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무상사 와보니 별거 없네, 뭐 대웅전 하나에 뭐 선방 하나니까 별거 없네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긴 참선하는 곳입니다. 도 공부하는 거.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 지금 그래서 1시간 참선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참선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뭐 타노 스님 예언하신 거 잘 아시죠? 뭐 일본이 땅으로 침몰하고 뭐 우리 세상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타노 스님이 예언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 타노 스님이 그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정력이라고 하는 주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타노 스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예. 여기 오실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딴 데 가서 뭐 솔깃하게 얘기 듣고 저거 하시지 말라고. 근데 보시면 복희 8개가 있고 문왕 8개가 있고 정역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뭐 복괴, 협괴 얘기하면서 뭐 문왕 8개도에 의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3000년 동안 이 주역을 이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120년 전에 조선 김일부라는 분이 이걸 이렇게 돼 있죠. 정역 밑에. 여기 향적봉 이 국사봉 중턱에 1879년에 김일부라고 하는 선비가, 주역 연구하셨던 선비가 독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중턱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늘에 갑자기 괴가, 이런 걸 괴라 그랬죠. 이렇게 생긴 우리 팔괴가 하늘을 이렇게 떠댕기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게 자꾸 보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와서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복희 팔괴도 아니고 문왕 팔괴도 아닌데 완전히 다른 팔괴들은 지금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이제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롭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1879년에 이걸 보고 이 일부 김일부 선생이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주역의 전문가인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써요. 그게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 예언은 전부 이 정역에 의한 거예요. 타너 스님이 그냥 뭐 예언한 게 아니라 정역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문광이 나을까? 제가 이 19회 출가하려고 내가 29가지 이 동양화 공부하고 주역까지 다 보고 왔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의미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런 이 나온 얘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계룡산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모르는 일이지요. 중국도 모르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새로운 역학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그 새로운 역학의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러분 지구가 여기가 북방이 자오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정, 정오 이렇잖아요. 자정이 돼 있는데 지구가 23.7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정역을 분석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충미, 진술충미 충미선인데 이게 지금 괴로 말하자면 간과 태예요. 이 우리나라 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축선이 축을 이동하다는 거예요. 축을. 네, 영어로 말하면 폴시프트. 서양의 나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삐딱하게 축이 삐딱하게 23.7도 삐딱하게 있는데 이게 축이 선다는 거야 자꾸 서고 있다. 이게 서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충미 라인이 중심이 되고 좌우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축이 바로 선 거예요. 지구가 삐딱하게 안 돌아. 여러분 지구본 보면 삐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다는 거예요. 바로 서는 그 축선이 축이 우리나라가 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복희 8개 문왕 8개의 시대에서 정역 8개의 시대가 되면 이게 선천이 되고 이게 이제 후천이 돼서 후천 개벽을 한다는 거라. 동학도 이 사상이고 뭐 증산도 이 사상이고 대순 진리교 뭐 전부 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 보실 것 같으면 괴가 밑에 이렇게 정역 8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이천이라고 돼 있고 지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칠지를 이렇게 이게 지금 이는 불이고 천은 양이죠. 예. 이가 불이니까 이 불이 다른 복희 문왕 8개는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이건 안쪽으로 보고 있죠, 그죠? 이 지금 안으로 다 보고 있어요. 밖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정역 8개의 김일국 선생님이 본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불이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지구 한복판에 있는 멘탈 그 마그마 있잖아요. 그쪽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북극의 빙하를 녹인다는 거야. 네? 그게 녹고 그게 녹으면서 이 땅에서 이제 불기운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이제 지축이 바뀌는데 그 축이 이 축미선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 해일이 일어났죠? 그게 지금 130년 전에 이미 130년 전에 축 이동이 시작됐고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100년 전부터. 지금 이제 그 모습이 서남아시아 지진 해일, 뭐 미국 지진 해일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콤파스로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돌릴 때 축은 별로 안 움직이죠. 이쪽은 정신없이 돌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 지진이 2도, 3도가 나면 다른 나라는 지진이 7도, 8도 이래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지진이 4도, 5도가 나면 지진이 1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지진 해일이 엄청나게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역에 의하면. 그리고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많아지고 일본은 화산 지진 해일, 화산 마그마 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터지니까 이 물이 해서 일본은 뭐 장기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다 나와요. 이 괴에 의해서 후천 세계를 보여주는 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여기에 의해서 신흥 종교는 전부 여기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서 심판한다는 말이 있다는 타나스님 얘기에 의하면 불로서 심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불기운이 안에 들어가서 북극 빙하를 녹이고 여기서 불기운이 이렇게 해서 돌린다. 그래서 축이 바로 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65일의 4분의 1 날짜가 이게 바로 서면 360일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윤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 문왕 8개의 역은 윤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법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 정역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올바른 걸 알죠? 어떻게 올바른 걸 알고 살지만 사람들은 전부 올바르게 행위 안 하고 살잖아요. 올바른 걸 아는데도 편법 쓰죠.
윤달이 기울어져서 정확하게 365일과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각도가 빈 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의 말씀은 이러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고 이론과 실천이 안 맞고 언행이 일치 못하고 행위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이론 물리학하고 실험 물리학하고 틀리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는 건 다르게 살고 그런데 이게 바로 돼서 정확하게 360일이 되면 정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라 정법대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뭐냐 하면은 전 세계 다른 그 기독교나 이런 문명은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실제로 멸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정역에 의거할 것 같으면 지구가 이제 반 왔다는 거예요. 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괜히 그런 거에 그 혹세무민에서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 그죠? 개 타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간이잖아요. 그죠? 응? 간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금화교육식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화교육식. 지금은 지구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중에 이제 이 가을이 오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라. 지금까지 여름이었고 일로 오면 이제 가을이 된다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 말씀은 화태, 불구덩이다. 사람들이 화 많이 내고 화병에 욕심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정신병도 많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막 옷 벗죠. 윤리적으로 물러나고 성범죄도 많고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여름에 짜증도 많고 그리고 서로 상극 싸우고 근데 이 시기를 지나서 가을이 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을이 왔죠.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걸 정리하고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사람 이때가 되면 정확하게 음양이 우리 괴에 보면 정확하게 반대께 딱딱 돼 있죠. 그죠? 정역에 보면 그래서 서로 상생의 시대가 오고 그래서 보면 저기 복희팔계는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떴고 문왕팔계는 해가 정남에 떠올랐 해가 중천에 떠올랐으니까 덥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 폭력성 참지 못하고 정역팔계 보면 해가 서쪽으로 진다. 그래서 가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봄철에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됐다가 여름철이 됐다가 이제 보면 김일보 밑에 보면 우주의 가을철에 금화교육이 이루어져서 신무국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원리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진, 해일, 화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 지구 땅은 더워졌고 오존층 때문에 지구가 온실을 해서 뜨거워졌죠.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산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 지축에 있으니까. 축선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역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전부 지구가 멸망하네 뭐 어떠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구가 이제 반이 왔고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그러고 나서 지축이 바로 정립을 하면 그래서 지금 달력이 다 바뀌는 거예요. 윤달도 없고 윤년도 없고 그다음에 삿된 마음도 없고 바른 그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로 미륵이 오신다라는 게 우리 미륵 사상이에요. 간부를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간방에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때가 되면 아까 계룡산에 있는 그 자미원국의 그 세계 중심 정부가 서서 정신을 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그 옆에 갔죠. 국무총리가 그 옆에 갔어요. 왼팔에. 오른팔에 지금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있죠. 점점 뭔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기운이 일어나면서 문화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지요. 자, 지금 언어도 그래요.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후천 개벽 사상입니다. 이걸 갖다 교리화한 게 동학이요, 천도교요, 정상교요, 무슨 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근데 우리 관거래품에 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지 않은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맞죠? 미래만 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륵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는 조계종입니다. 선종에 지금 참선할 뿐이지. 지금 오직 모를 뿐 참선할 뿐이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그게 재산을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죠? 저는 그래서 교주를 싫어합니다. 지금 현실에 바로 여기서 그냥 이 한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대신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새로운 팔계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혼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세계 중심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당군이 하셨던 홍익인간의 뜻으로 다른 사람 외국에 베풀고 다 이로운 세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심. 여러분 정역 8개 보시면 이 간방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왼쪽에 있죠. 동쪽에. 8개의 동쪽에 있다는 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역 8개 시대의 시작은 간방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근데 이쪽 건너편에 이게 태가 있죠. 그죠? 태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노스님 얘기하면 미국과의 이게 지금 여러분 간과 태라고 하는 건 정반대예요. 그렇죠? 간은 이렇게 돼 있고 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양이 딱딱 짝이 맞춰져 있죠. 근데 이건 소남이고 이건 소녀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라는 거예요. 주요 계상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미국이 6.25 때 도와주고 뭐 지금까지 다 한 게 아내가 고생하는 남편을 도와준 형국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옛말에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겉보리 서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미국 갈 때 등지고 이렇게 빚지고 산 거라. 미국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괴상에 의해서. 예전에 숭산스님 미국에 계실 때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타너스님하고 만났는데 타너스님한테 숭산스님이 이제 미국이 베트남 공격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아주 베트남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말이야. 그랬더니 타너스님 한 얘기가 미국 진다 그랬어요. 그때 미국이 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미국은 태죠 서쪽에. 근데 베트남은 리라. 예? 불입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 분다. 베트남 들어가서는 못 이긴다. 근데 실제로 졌거든요. 그래서 숭산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숭산스님이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숭산스님이 지금 무상사를 기동산에 세우신 거예요. 예. 국사봉에 도인난다라고 하는 국사봉에 앞으로 그 시대가 오면 그 계룡산 계룡대 있는 거기에 뭔가 저기 될 때 이 무상사에 정진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림없다. 숭산 스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문광 스님이 내 말을 하네. 그러고 지금 좋아하시고 계신데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이 계룡산의 무상사가 거기에 있는지 국사봉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걸로 다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지금 주역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숫자입니다. 이게 선천수고 이게 후천수면 선천시대는 이게 양수죠. 그죠? 홀수가. 양이 3개고 음이 2개죠. 그죠? 근데 후천수는 양이 2개고 음이 3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양성이 강한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양성이 강한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화를 이루려면 음이 먼저 나오고 양이 뒤에 붙어줘야 조화가 맞겠죠. 그래서 모든 음악이 2박자 음악이 기본으로 된 게 많아요. 4분이 2박자, 4분의 4박자, 시도 4자성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5원 시도 둘, 셋, 7원 시는 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양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이 강한 한자 문명이 구성됩니다. 한자는
음성이 강해요. 근데 여기에서 저 정역팔기에 의하면 이게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양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면 3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3 플러스 2죠. 짜잔짜잔짠, 그죠? 이게 새로운 소리고 이게 한글이 양성을 가진 소리가 앞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운드가. 그래 이게 2002년에 생겼죠. 월드컵 때. 근데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인 김지아도 이런 얘기하고 벌써 2002년에 월드컵하고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 다 알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공론적으로 알고 결국 우리는 참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여기서 이거를 해체하고 넘어가려 그러면 이 리듬이 깨져야 되겠죠. 서태지가 나오겠지. 랩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지금까지 쓰는 언어 리듬이 바뀌는 겁니다. 선천의 언어 리듬과 후천의 언어 리듬. 그래서 언어를 해체해서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지도 못할 다다다다다다 붙이는 말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2, 3, 2, 2, 3, 2, 2, 뭐 도레미, 도레, 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이게 반음이 붙은 게 전부 다 이런 음에 의해서 지금 음악이 다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음이 한번 해체되는 게 랩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대한민국 이 리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글의 시대, 우리 국어의 시대가 한번 옵니다. 보세요. 이건 정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한자를 쓰는 문명에서 한글을 쓰는 한국어의 한글의 형태가 이제 굉장하게 엄청 그러니까 싸이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언어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형태의 언어가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돌아가고 있듯이 이 역시 언어의 리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쪽 세상에 오면 한국어 전 세계가 한국어 공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대에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데 우리 그 지도 교수님 밑에 부심받던 교수님이 미국 UCLA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문관 스님 저기 박사 들어갈 것 같으면 미국의 하버드나 버클리 같은 데 가서 박사 따로 한번 가라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한번 겨뤄보면 문광생 정도 되면 서바이브 한다 그래요. 그 스님 표현은 생존 살아남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배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랬습니다. 예?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죠? 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걸 배우러 옵니다. 가르쳐 주러 가면 모를까? 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숭산 스님 밑에 형각 스님 미국 하버드 박사과정 있다가 때려치고 왔죠? 네. 그 책 이름이 만행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맞죠? 예?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책 제목이 그렇죠? 예. 하버드에서 학예사를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예. 여기가 상바드입니다. 그건 하버드고. 왜 이 상바드에서 그 하버드로 내려갑니까? 저거 배우러 와야지. 맞죠? 예. 예. 여러분도 학예사가 이 정도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경제력으로 그리고 이 후천 시대가 오면 그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낳는 때 1태극에서 5, 6, 7, 8, 9, 10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후천 시대가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천 시대는 태극의 시대예요. 1태극의 시대입니다. 근데 후천 시대는 신무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선천역은 이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10으로 바뀌고 2가 9로 바뀐다는 뜻은 상징은 뭐냐면 하늘에서 성인이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교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따르고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내려오는 시대인데 지금은 극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상식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시대. 누가 한 명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러지 않고 다 평등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는 영원히 평등하다. 후천시대. 거사님들 옛날이 그립다고 생각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축이 정의에 의하면 지축이 돌기 시대가 있어요. 다시 못 돌립니다. 이제는 영원히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 리더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따라 돌아가는 시대였다. 일태극의 시대. 이제는 신무의 시대. 이제 누가 더 낫다가 없다. 같이 간다. 이게 더 행복합니다. 거사님들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존 여비의 사상은 남자가 편할지 모르지만 남자는 슈퍼맨이 돼야 돼요. 여성이 불편한 시대가 되면 내 아내, 내 딸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합니다. 그럼 남자도 결국 힘들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똑같은 평등이면 너도 어디 가서 대접받고 나도 어디 가서 대접받고 남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한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종교도 너네 이 종교 내 종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까지의 불교의 공부는 음양이 모든 게 일로 수렴되는 공부죠. 그렇죠? 분별심 갖지 말고 일심으로 분별심 갖지 말고 하나로 가. 이 선천시대는 태극이 깨치는 거라. 그렇죠? 음양으로 놀지 말고 음양으로 나누지 말고 태극으로 가야 돼. 지금 후천시대는 1이 0으로 간다. 이게 공 아닙니까? 무국의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진짜 공을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후천시대. 이때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축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서현들이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도는 그냥 미륵 종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뭡니까? 전부 예수 재림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있는 거고 오지 않은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앞으로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뭐 진도가 9가 나고 그때 일본의 9였지요. 뭐 10이 넘어가고 막 그래서 인과 응보를 다 받는 시대가 됐다. 전 세계에 가장 세상을 리더했던 그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들이 전부 해변가에 큰 도시들이 다 있고 핵을 가진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 핵이 터진다. 인과응보다. 그 핵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나라는 저것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핵이 터진다. 이게 이제 정역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나젠도 그런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우린 적선지국이 지금까지 남에게 해꾸지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그렇게 해서 선을 쌓은 우리나라는 진짜 새로운 세상에 오면은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가 뭐 못했고 중국의 주변국이고 무슨 뭐 아직까지 아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우리가 이 선천시대 문왕 8개 시대에는 리더로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를 기다렸냐? 특별한 리더가 없는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올 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다. 우리도 뭐 우리를 따르시오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부처님 불국토가 되는 모든 사람이 부처요. 모든 사람이 보살이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지혜가 부족되어 있다는 게 정말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정신에서 나온다. 우리가 옛날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사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룡산이라고 하는 형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통일이 되고 장차 시대가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혼란한 게 맞죠. 세상에 뉴스도 정말 들어서 기분 나쁜 뉴스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나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다. 이게 이제 정의의에서 나와 있고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그 바탕 하에서 행구고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연공하는 거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정역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죽는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세상이 땅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성인이 내려와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랬는데도 실패했고, 복희 팔개. 문안 팔개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그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줘서 이대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복희역은 하늘의 역이고 문왕역은 사람의 역인데 이제 정역은 땅이 움직입니다. 땅이 움직여서 사람의 암환심들을 다 버리고 살게 됐다. 그런 시대에 왔다. 그 때문에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이. 여러분 놀라지 마라. 뭔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라.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있죠? 네, 참선하십시오. 여러분 전화벨이 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받기 급하죠? 깜짝 놀라서 막 받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화벨 딱 울리면 마음부터 딱 내 마음부터 잡고 화도 딱 들고 그러고 나서 안정해서 전화 받으시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화는 전화 건 사람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겁니다. 맞죠? 무슨 뭐 카드 회사에서 그걸 막 신주 당기 못 쓰니까 여보세요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전화벨 울리면 놀라지 말고 화도 딱 들고 밖에 벨 울리면 쫓아가서 막 내 정신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 중심에 내 본래 마음,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딱 간직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깥 세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뭔 일만 있다 그러면 라면 사재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하지 마시고 내 마음 다 중심 잡고 여러분 뒷배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가 있습니다. 예, 이 든든한 이 불국토에 이 도인들이 다 계셨던 상바드 이 화계사가 있는데 뭘 겁을 내십니까? 끄달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 매일 정진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세상은 좀 시끄럽더라도 이 시끄러운 게 지나고 나면 우리 땅에서 훌륭한 도인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한다는 게 우리 사상에 계속 전래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불교요 한국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팔을 걷어붙이고 다 공개하는 이유는 괜히 뭐 신비로운 거에 해서 현혹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든든하게 그래. 다 화계사에서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래, 그거 뭐 그렇게 돼 있지. 이러면서 화두나 들고 다른 나라에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도나 해주시고 연불이나 해주시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인가대로 간다. 일본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론을 하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계룡산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지금쯤이면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죠. 이게 이제 이 상태로 될 때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게 눈에 띄기 시작했고 세상에 그런 게 일어나게 됐고 저도 예전에 어려서부터 쭉 동양학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국 불교 사상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온 결과에 의하면 여기 내용들이 별로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놀라지 않고 그 무슨 막 무슨 큰 교회들 있잖아요. 막 거기 가서 막 그러지 말고 다들 좀 마음 차고